안녕하세요. 쇼파를 보는 자입니다. 요즘 자녀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들을 많이 취하죠. 그렇지만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자녀에게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자녀에게서 자발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 기대가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스스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자녀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 없이 부모님들에 의해 구성된 학교라서 비용 절감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개 엄마들은 실내 수업이 가능한 교과를 담당하고 실외 수업이 불가피한 수업은 아빠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체육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처 등산로를 걷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초등생들은 등산보다는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등산이라는 말에 몹시들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이들에게서 자발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출발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과자류를 조금 샀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리고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나름 순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순수하기에 적은 비용으로도 상황은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과자인데도 금세 표정들이 바뀌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게 말하길 출발하기 전에 과자를 먹어도 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금을 먼저 받을 경우 받은 상금이 소진되고 나면 일을 하고픈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 속담인가요? 그 말처럼 과자를 먹을 때는 제가 열심히 등산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자를 다 먹고 나면은 등산을 하려고 하진 않죠. 그런 모습을 제 아들 녀석한테서도 저는 쉽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 일을 끝내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등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상급을 과자를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일이 끝마칠 수 있도록 저는 그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고 나서 잔디 공원에 도착하면 먹기로 할까?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실망하는 듯 했으나 이내 열심히 걷더군요. 등산을 빨리 마치고 과자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산을 하는 시종일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경제적 유인이라고 표현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읽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을 당시 인센티브에 관해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실제 체육 시간에 적절하게 이용함으로써 원활한 수업은 물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는 솔직히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순간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새로운 눈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즉, 인센티브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시점을 결정하는, 그 인센티브가 어디에서 발생하면 되겠는지 그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등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등산을 하기 전에 과자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등산을 한 다음에 과자를 먹을 것인지를 통해 아이들에게서 등산하는 내내 수동적인 건지 아니면 자발적인 건지 그 서로 명확하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과자의 맛을 아는 아이들에겐 일을 마친 후에, 등산을 마친 후에 과자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자라는 것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과자의 맛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우처럼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들한테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자의 맛을 모르는 아이들은 기대감을 갖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출발 전에 참여 그 자체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서 인센티브를 일단 줍니다. 이로써 과자의 맛을 조금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친 후에 과자를 더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에 기대감이 생겨서 이 아이들은 끈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크게 본다면 인센티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선보급 후수익이라는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연상하면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도 그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보급 후수익의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닌 이유 또한 추론할 수 있겠는데요. 맛을 못 본 자의 경우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지식적으로는 선보급 후수익 모델을 도입하여 개인 사업 등에 적용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어떤 계산적인 셈이 가능한데요. 대개는 그 계산적인 셈을 생각하면서 소위 김칫국부터 마시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좀처럼 발생하지 않다 보면 이내 사업주는 금방 지쳐버리죠. 그리고 마음이 낙심되면서 손님을 대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퉁명스러워지고 손님의 작은 행동 또는 실수에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안 되는 손님마저도 발길이 끊겨지고 그 후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되죠. 사업 모델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행동하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바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거죠. 사업이란 효과 또는 결과를 최소한 맛본 적이 있는 이에게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서 버텨내는 끈기를 가진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끈기 있는 모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보는 모든 이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또한 사업 또는 농사로 비유하죠. 그래서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녀 양육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해 좋은 책들이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다들 훌륭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각자의 방식들은 달라도 훌륭한 자녀를 키워내는데 한 점 부족하지 않는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신과 자기 자녀에게 적용해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좋은 결과가 있던가요? 우리는 변화 또는 삶의 변화에 대해 무척 간단하게 생각하는 어찌 보면 착각이 있는데요. 대기만사성이라는 거 아시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큰 그릇, 작은 그릇들은 그냥 쉽게 만드는데 큰 그릇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소요되어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희귀성이 높은 값진 삶의 결과들은 오랜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그리고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그런 삶의 변화들을 본다면 과연 그 변화를 가치 있는 삶의 변화로 여길 수 있을까요? 최소한 희소성 있는 삶의 변화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변화는 오랜 인고의 시간이 마치 재물처럼 소모되어야만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에게 인고의 기다림과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의 마음은 어찌 보면 필수 덕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변화될 거라는 그 시점은 솔직히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는 성실하게 인내와 절제로서 자녀를 기다려줘야죠. 그런데 자녀의 마음은 반드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선보급 후수익 구조가 보장하는 확실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고 본 부모가 있으시다면 선보급 후수익이라는 것은 굳이 경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변화를 경험한 기억이 있다면 자녀에게서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기대는 쉽게 저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방법론이 물론 더 좋은 방법, 사람마다 옷은 자기 몸에 맞는 옷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그 사람마다 편한 방법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많이들 쏟고 있는데 그 방법론보다는 아무래도 이야기의 모든 것을 좀 정리해 보면 내가 자녀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농부의 마음, 씨를 뿌리고서 바로 열매가 맺는지 않았나 하고 논밭에 나가보는 그런 미련한 농부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오랜 기간 동안 잘 자라도록 관리만 해주고 있을 때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오랜 기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농부의 마음을 가진 분에게서 자녀는 반드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